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중반은 넘어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챕터 1, 2, 3, 4를 했고요. 나머지 5, 6, 7, 8이 남아있는데 시기상으로는 조금 절반을 더 넘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실은 앞에 있는 4개가 미분 방식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5하고 6은 약간 좀 스페셜 토픽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선형 대수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챕터 5는 시리즈 솔루션에 대한 건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상미분 방정식을 풀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적분을 해서 푸는 방식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시리즈 솔루션을 갖다가 이제 할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특수 함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을 좀 따로 짓는 그런 함수들 몇 가지 살펴보겠어요.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 시리즈 메소드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름이 이제 불리는데, 그 파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거듭 제곱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몇 승을 얘기를 하는 거, 그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우리가 급수들을 가지고서 해를 표현한다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살펴보면 파워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가 이제 상수항이 있고 x에 대해서 이런 형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이건 x x 제로의 0승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항이 되겠고요. 1승, 2승, 3승 이런 식으로 이제 거듭 제곱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제 그때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급수가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x 제로를 갖다가 센터,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a들은 이 개수가 되겠고,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일반항으로 표시를 하면은 x 제로의 n승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센터가 0이 원점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일단 좀 간단하게 a0 플러스 a1x, a2x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시그마 기호를 쓰게 되면 a의 n승에 x의 n승 이렇게 이제 표현되겠습니다. 자, 이런 급수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거가 맥클러린 시리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함수 갖다 시리즈 테일러 익스펜션을 갖다가 테일러 익스펜션을 원점에서 한 거가 되겠어요.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x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1 플러스 x 플러스 x죠. 구체적으로 유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일반항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돼요. 1-x분의 1은 1 플러스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쭉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되겠고요. exponential x 같으면은 1 플러스 x 더하기 2 팩토리얼분의 x의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x의 3승 해가지고 시그마 기호로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m 팩토리얼분의 x의 m승, m 팩토리얼로 나눠져 있죠, 모든 항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0 팩토리얼은 우리가 이제 1로 항상 간주를 합니다. 혹은 또 다른 잘 알려져 있는 함수로서 코사인 x 상수함수가 있죠. 코사인 x는 이제 짝수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익스포넨셜하고 비슷한데 짝수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호가 교차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플러스 쭉 교차하게 되겠고요. 그래야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일반항으로 표시를 해보면 시그마의 m이 수반되었다.
때 em 팩토리얼분의 마이너스 1의 m승,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이제 m승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교대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x의 2m승이 됩니다. 자, sin x는 이제 홀쌍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3팩토리얼 x의 3승 플러스 5팩토리얼의 x의 5승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일반항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2m 플러스 1 팩토리얼에 비슷하게 마이너스 1의 m승의 x의 2m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워 시리즈 몇 곱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미분 방정식에 그거를 적용할 것이냐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치면요. 예를 들어서 되게 단순하게 y 프라임은 y 한복 미분한 게 자기 자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거의 일반인은 어떤 지수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가 되겠고요. 내가 이제 답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 답을 몇 곱수로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a0 플러스 a1 x 더하기 a2의 x의 제곱이 쭉 이렇게 나가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미분한 거는 그러면 이게 a1 플러스 2a2의 x에 되겠고, 그 다음에 3a x의 a의 3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제 차수가 하나씩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기 두 개가 같다. 그런데 이게 지금 x가 어떤 임의의 x에 대해서 이게 다 만족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두 개의 이 모든 계수들이 각각의 x 앞에 붙어있는 계수들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두 개가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A0는 A1 같고, A1은 A2의 A2하고 같고, A2는 3의 A3와 같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관계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A1은 우리가 이제 A0랑 같고요. A2는 2분의 A1 되니까 2분의 A0가 되겠고, A3는 3분의 A2가 되겠고, 이거는 3분의 1의 2분의 1의 A0 혹은 이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쓸 수가 있겠고요. 이게 쭉 나갑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지금 보면 계속 분모에 이거에 동일한, 그러니까 AM이라고 하면은 M하고 동일한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우리가 모으게 되면은 분모는 뭐가 될 거냐면은 M 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M 팩토리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A0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AM을 갖다 일반한 공식을 구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파워 시리즈에 그걸 대입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까지 어디까지 AM의 XMC인데 이거는 그래서 무한대까지 M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우리가 A0는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밖으로 빼내면은 이거는 X의 M승이 되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건 A0의 exponent X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런 형태하고 동일한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함수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파워 시리즈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텀 바이 텀으로 다 같게 놓게 되면은 그러면 그로부터 우리가 뭔가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단순한 걸 복잡하게 푸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함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풀게 되면은 풀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걸 조금 이제 우리가 뒤쪽에 나오는 연습을 좀 하려고 이걸 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하지 않고 조금 더 일반항으로 우리가 그걸 표시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자, 뭐냐면은 y가 지금 이제 y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됐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y 프라임은 저걸 한번 미분한 거니까 무한 대까지 m에 a에 n승에 x에 n-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거랑 이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같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요거랑 뭐랑 같은 거냐면은 am의 xm인데 이게 보면은 내가 같이 딱 놓으려고 보면은 n-1승이고 이건 m이니까 조금 불편하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m을 갖다가 한 단계 올려가지고 어차피 m = 0이면 0이 되는 거니까 m을 내가 0부터 시작하되 이거를 내가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제 m을 갖다가 1부터 시작하자. 맞죠? m이 0이었으니까 0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m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이제 여기를 a m 플러스 1 그렇죠? 이걸 갖다가 내가 a m으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어. 그렇죠? 그렇게 해도 뭐 내가 똑같습니다. 어차피 m = 0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 뒤에 거는 앞에가 똑같습니다. 하나씩만 더 올릴 거가 되는 거죠. 지정에서. 자,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는 이 개수가 얘하고 이거 같다라는 얘기니까 바로 a m 플러스 2 m 플러스 1분의 a m 이라고 하는 이제 점화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점화식을 여러분 쭉 이제 풀게 되면은 그러면은 a m이 m 팩토리얼의 a 제로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바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항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좀 이게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조금 단순한 예를 보여준 거고요. 조금 넌 트리비얼한 예를 한번 봐보겠어요. 이거는 이제 스페셜 르장드르 이퀘이션. 그 르장드르 이퀘이션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시간에 거기에 좀 이렇게 파라미터를 어떤 특수한 파라미터를 갖다가 잡아서 계산하는 거 되겠어요. 자, 이게 미분식이 뭐냐면은 이거 선형 미분 이게 미분 방정식인데요. 이 xy 프라임 플러스 2y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1이 없으면은 그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코시 오일러 이퀘이션하고 똑같은 오일러 코시인가? 그거 똑같은 이퀘이션이 되죠? 그죠? 그래서 풀면 되는데 이건 1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풀고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그 시리즈 솔루션으로 풀기 위해서 y는 우리가 이제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의 x의 제곱 우리가 쭉 된다고 하고서 그걸 여기 넣었습니다. 자, 넣었는데 항이 좀 지저분하죠, 그죠? 지저분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브루포스하게 그냥 하나씩 턴 바이 턴으로 다 비교를 하겠어요. 자, y를 갖다 우선 두 번 미분한 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우선은 y를 두 번 미분한 게 필요하죠. 두 번 미분한 거는 2a2 상수항은 이제 요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항은 6a 3승의 x 플러스 12의 a 4승의 x의 제곱. 자, 거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귀찮아서. 여러분 더 자세한 교과서에 뒤쪽 전개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다 x제곱을 곱한 거예요. x제곱을 곱한 건데 x제곱을 곱한 거는 그러면 x제곱을 곱하면은 요거가 이제 x제곱항이니까 이쪽으로 밀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a2의 x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 2x를 곱한 거는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그죠? 한 번 미분하고서 x를 곱했으니까 a1이 나올 거고요. a1에다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a1의 x 그 다음에 2차 항은 마이너스 4a2의 x의 제곱 하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2y y를 2배 한 거는 그냥 simply 2a0 플러스
2a1x 플러스 2a2의 x의 제곱 여기서 쭉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한 거가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 0이. 그죠? 이게 0이 되려고 하면은 모든 그 우리가 x 각각의 앞에 있는 개수들을 더한 모든 개수의 합들이 각각이 다 0이 되어야지 저게 아이덴티컬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그걸 또 어떤 조건이 나오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잠깐만. 맞죠? 자, 그럼 첫 번째 요 개수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a2 플러스 a0니까 거기서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a2는 마이너스 a0가 된다. a0가 결정이 되면은 a2가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가 되고요. 요거는 내가 두 개를 딱 더하면은 요거는 사라지게 되니까 이것만 남으니까 뭐가 나오느냐? a3는 0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다 더하게 되면은 12에 a의 4가 여기에 a2가 되고요. a4가 a2로 주어지게 되고 a2는 다시 a0로 주어지게 되니까 내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a4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a0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쓰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뭐하고 뭐 사이의 관계냐면 A5가 나오게 되거든요. A5하고 A3 사이의 관계인데 그 비례하는데 그거가 A3가 0이기 때문에 그냥 A5는 바로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쭉 해보면은 실은 이제 여기 그 홀수항들은 계속 자기네들끼리 맞물려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A3가 0이기 때문에 그 후로는 다 0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남는 거는 뭐만 남게 되느냐? 첫 번째는 그래서 홀수항에서는 A3부터는 다 0이 되는 거고요. 남는 거는 A1X가 남게 되고 그 다음에는 A0하고 짝수항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개를 이제 묶어보게 되면은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홀수항에서는 A1만 살아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항은 다 A0로 묶어지게 되는데 그거가 1-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의 3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딱 보면은 아하, 요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하고 이것과 이거가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의 베이시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해는 각각에 대한 상수가 이렇게 붙어 나오거든요. A1과 A0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초기 조건을 갖다가 만족을 시키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워 시리즈로 그걸 푼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미방이 있으면은 그 솔루션을 모른다고 하고 그거를 이제 파워 시리즈로 전개를 하고 개수를 다 맞춰서 그걸 맞추는 우리가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형태의 어떤 그 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저것처럼 조금 이제 그냥 어떤 그냥 좀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불규칙한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우리가 그 뒤쪽에서 요거 우리 두 가지 특수한 이제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볼 텐데요. 실은 이제 여러 시리즈 솔루션으로 굉장히 많은 해들이 존재해요. 그 미방이 수없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 미방들 중에서 자주 공학이나 자연과학에 자주 나오게 되는 그런 미방에 대해서 시리즈 솔루션으로 해를 구하고 그 이름을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페셜 펑션이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 책에서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 르잔드르하고 베셀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이제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거 하기 전에 조금 이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파워 시리즈로 푸는 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 여러분들이 만약 수학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풀어도 되나? 이게 과연 무한급수가 수렴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갖다 일일이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파워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이제 A0에 A1의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쭉 이렇게 해서 an의 x-x 제로에 n승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의 x-x 제로에 n 플러스 1승 하고 다음번에 뭐 쭉 무한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서부터서 n번째까지를 갖다가 쭉 항을 더한 0에서부터 n까지를 갖다 n번째가 아니라 그 익스포넌트가 지수가 n인 항까지 더한 거를 우리가 이제 그 snx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이제 부분합, partial su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더하지 않고 다음번에 그냥 n 플러스 1번째까지만 이제 더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나머지, 그럼 우리가 무한급수에서 뒤쪽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그 나머지를 우리가 이제 Rnx, 그러니까 remainder, 남아있는 것, remainder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무한급수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거는 저렇게 무한하게 더한 게 과연 어느 하나의 값으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우리가 유한하면은 어떻게 딱 끊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 무조건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근데 저게 계속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x에 대해서 혹은 어떤 a에 대해서는 저게 발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뭐 진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의 값으로 안 가고 이제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는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경우만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렴하는 것, 컨버지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따지고자 하는 건데 수렴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snx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하는 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거 갖다 우리가 이제 x1, x1에서 어떤 x1이라는 점에서 이 시리즈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하나의 값으로 쭉 가게 되면 그걸 우리가 수렴한다. 이 급수가 이 시리즈가 컨버지 한다. x 이퀄 x1에서 수렴하는 거고 그때 수렴 값이 바로 sx1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값을 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산한다, 다이버지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우리가 수렴성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떤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수렴한다라는 거를 갖다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증명 방법이 기본적인 우리가 항상 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 입실론 델타 이런 방법과 비슷한 건데 수학적으로 수렴한다라는 거,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건 어떤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의미하냐면은 이제 어떤 우리가 임의의 파지티브 입실론에 대해서요. 물론 굉장히 작은 값을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죠.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있어서 어떤 정수, 자연수 n이 있어서 우리가 저 리메인더 이제 x1이라는 점에서 그 했을 때 이제 그 리메인더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전체에서 파셜섬을 뺀 거죠. 그죠? 그거가 어떤 값이야? 그 입실론보다도 작다. 무엇에 대해서 n이 n보다 크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이 리메인더가 어떤 임의의 입실론 값보다도 작게 되고요. 혹은 이제 앞에 있는 이 파셜 썸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수렴 값에 대해서 항상 입실론 범위 내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n이 커짐에 따라서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파셜 썸 nx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수렴 값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 수렴 값에 대해서 n이 커지면 그냥 계속해서 가까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입실론을 주더라도 항상 어떤 n 값이 있어서 그 n 값보다 크기만 하면 얘는 그 범위에 항상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그 값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에 대한 수학적인 엄밀한 그 정의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수학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걸 어떤 급수가 수렴하냐 수렴하지 않냐를 우리가 증명을 할 때 항상 이 입실론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그걸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걸 다 하기 전에 그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증명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그 함수론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갖다가 보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일단은 한 가지 명확한 건 뭐냐면은 저긴 SX는 X 이꼴 X제로 센터에서는 무조건 수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자명한 게 X 이꼴 X제로가 되면은 이 모든 항이 다 0이 되는 거고 남는 건 A0밖에 안 남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X의 제로가 A0라는 숫자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보나마나 수렴을 하는 겁니다. 이제 x 이퀄 x0에서 수렴을 하는데 내가 x를 조금 더 값을 키우게 되면은요. 이게 수렴을 안 하고 값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죠? 값이 좀 커질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래서 내가 이제 x가 그 어느 값, 원래 센터 값 주변으로 어느 이하의 값이면은 저게 수렴을 하고요. 어느 값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지금 파워 시리즈이기 때문에 값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더했을 때 그 이제 정도가 점점 커져서 그게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은 x가 x0 근처로 이 절대값이 x0 그 좌우로 해가지고 R 이내에 들어오면은 이게 수렴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거를 벗어나면은 벗어났더니 이게 다이버지 하더라. 그러니까 R이라는 값이 크리티컬 해가지고 그거보다 조금만 작아도 이 급수가 수렴을 하는데, 그거 조금만 크면은 얘가 발산할 때 그 경계값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파워 시리즈에서는. 이게 그래서 그거 갖다 우리가 이제 그 R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수렴 반경, radius of convergence, 수렴 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이게 수렴 반경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x가 지금 실수값이라서 실은 이게 지금 1차원적으로만 값이, 그러니까 내가 x0 센터가 있으면은 수렴 반경이 이렇게 x0 플러스 r과 x0 마이너스 r 이 사이에가 이렇게 있고 밖은 발산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실은 저걸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x가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가 되더라도 저걸 정의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수렴 반경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소 평면에서는 이제 x축이 실수축이 되는 거고 y축이 이제 허수축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어떤 내가 z라는 z0라는 센터가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z값일 때 그거가 수렴하고 발산하게 되느냐를 따져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이 어떤 반경이 있어가지고 그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그 반경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수렴하게 되고 바깥에 있으면 발산하게 된다 라는 거가 여러분 나중에 뒤쪽에서 공수 2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증명을 하게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복소 평면상에서의 그런 이제 성질 때문에 우리가 이 디스턴스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수렴 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2차원 평면상에서 원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확장은 아니고 하여튼 그걸 우리가 이제 실수축에 적용을 해보면은 실수축에서 x0라는 값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복소 평면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은 실수축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어떤 내가 이 사이에 절대값이 이것보다 작게 되는 그 값이 되면 이게는 수렴하고 여기는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렴 반경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증명하지 않겠고, 여러분 나중에 복소 그 함수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실은 그걸 갖다가 실수에다가 우리가 그냥 적용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수렴 반경이 존재한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만약에 수렴 반경이 무한대가 된다. 수렴 반경을 갖더니 무한대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게 실은 이제 수렴하는 구간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니까
SX가 항상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게 다 수렴을 한다라는 거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저 수렴 반경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그거는 아주 우리가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이 거기는 우리가 이미 간편한 방법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수렴 반경을 구하는 거는 두 가지 공식 중에서 우리가 편한 거를 고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수렴 반경이라고 하는 거가 내가 이제 급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내가 이제 am은 이제 개수예요, 개수. 이거 개수. 개수의 절대값의 m 제곱근이 됩니다. 이거가 이제 어떤 값을 수렴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거의 역수가 바로 수렴 반경이 된다. 라는 거가 이제 증명이 되어 있어요. 뭐 이름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일명 루트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이제 발명자가 있어서 그 사람 그 이름 공식 이름 따로 있긴 있는데요. 이게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좀 더 많이 우리가 애용을 하는 방법인데 편하고 이건 레이시오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am하고 am 플러스 1번째 항하고의 그 b, 레이시오죠. am과 am 플러스 1의 b의 절대값을 이 어디로 수렴을 하나라는 걸 봅니다. 그 수렴값의 역수를 취한 거가 바로 이 수렴 반경이 된다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일명 레이시오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구하면 돼요. 이 그냥 뭐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거긴 하고 여러분들 그 이제 아까 말한 수학적 이론을 쓰면 이제 그게 되는 건데 좀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는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an, a 플러스 n 이렇게 쭉 뒤로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하고 얘 사이 한번 b를 봐보죠. 자, b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 다음 항을 전의 항으로 이제 나눠 보면은 a n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x 제로 분의 a의 n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n승이고 n 플러스 1승이니까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써볼까요? 이거를 내가 an의 a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x 마이너스 x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둘 사이의 b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간다고 해보죠. 여기 있는 저 극한으로. 자, 그럼 그 값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r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이 b가 이거의 b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지금 r로 가요, 그죠? 자, 그러면 x-x 제로가 이거가 만약에 r분의 1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1보다 작은 값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등비급수에서 다음 항이 그전 항보다 1보다 작은 값의 레이시오가 곱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한 급수에서 무한 등비급수에서는 수렴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이제 무한 등비급수 공식이 이제 1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r의 n승의 뭐 a제로 이것도 맞나? 이건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데 r이 1보다 작게 되면 레이시오가 1보다 점점 작게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똑같이 약간 헷갈리는데 t라고 합시다. 이거를 t라고 하고 이거를 1/t t라고 하기를 할까요? 아니지, 이거를 r이니까 이거 r이었지. t라고 합시다. t고 1/t t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거가 1보다 작으니까 이거가 뭐냐면은 앞항과 다음 항 사이 b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1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등비수열로 얘기를 하면 r이 1보다 작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건 사라지게 되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a 제로 이래가지고 이게 수렴을 하잖아요. 무한 등비급수처럼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어떤 b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x-x 제로가 반대로 t분의 1보다 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둘 사이의 그 b가 앞항과 뒤항 사이의 b가 1보다 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r이 1보다 크니까 얘는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계값이 있다라는 거. 그겁니다. 그 증명도 거의 비슷한 식으로 아마 하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수렴 반경을 갖다가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그걸 한번 좀 적용을 해볼게요. 몇 가지 시리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exponential x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우리 맥클러진 시리즈가 m 팩토리얼 분의 x의 m승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am이니까 우리가 절대값 am분의 am 플러스 1이 뭐가 되냐면 m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m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이거는 m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또 레이쇼 테스트에서 분모가 0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분모가 0으로 간다면은 이게 r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수렴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exponential x를 할 때 x가 어떤 값이면 우리가 발산한다 이러지 않잖아요.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거는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는 그건 무한대로 커지면 따라 같이 커진다라는 거고, 내가 x가 딱 한정이 되어 있으면, 특정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 시리즈는 무조건 x가 아무리 큰 숫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실은 이제 그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분모가 n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무지무지 빠르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x가 크더라도 결국에 가게 되면 다 이제 굉장히 작아지게 되고 뒤에 항이, 그래서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수렴하는 게, 그러니까 파워 시리즈 전개를 했을 때 실제 모든 수렴 반경이 무한대가 되는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entire function이다. 뭐 전 함수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x에 대해서 다 그냥 잘 정의되어 있는 미분값도 다 존재하고, 그런 함수들이 entire function이라는 거라고 이제 일명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물론 폴리노미알도 그거는 이제 무한급수는 아니지만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entire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적으로. 자, 두 번째는 이제 1-x분의 1. 아까도 봤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1 플러스 x 플러스 x 쭉 나갔었죠. 자, 그러면은 개수가 다 1이니까 그러면 레이쇼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am의 am 플러스 1은 이거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무조건 1.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수렴 방향이 1이니까 이 시리즈는 x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센터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내가 수렴을 하는데 그 바깥에서는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 = 1이라는 점이 경계점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x가 원점 근처에 있을 때, 수학적으로는 이 사이에 있을 때만 이 시리즈가 수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되는 거고, 자, 우리가 그런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x = 1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서 분모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뭔가 우리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산한다라는 걸 또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또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그럼 x가 내가 예를 들어서 2, 여기서 내가 시리즈를 전개를 못하느냐? 못하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센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센터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1-x분의 1을 갖다가 내가 x = 2 근처에서 전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은, -2에 -x. 잠깐만. 그러니까 이렇게 1-에 내가 x-2에다가 다시 빼기 1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하면은 이제 1 플러스 x-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내가 전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그러니까 그 범위에 따라서 내가 센터를 달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봤었고요. 그럼 r이 뭐하는 경우, r이 1인 경우 봤었는데, 그러면 r이 제로인 경우가 없느냐? 뭐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1 플러스
x의 2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개수가 계속 증가하는 거. 1, 2, 3. 뭐 보나마나 x에 대해서 무조건 발산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레이셔 테스트 해보게 되면은 am에 am 플러스 1이 m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m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발산합니다. m이 무한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수렴 반경이 빵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수렴하는 거는 x 이퀄 0 하나밖에 없고 그 외의 값은 무조건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저걸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예를 들어 우리가 익스포넨셜 x 같으면은 이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공식이 명확하지가 않죠. 팩토리얼 때문에. 그래서 루트 테스트는 보통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레이저 테스트가 더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선호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시리즈의 그 급수의 어떤 성질을 살펴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상미분 방정식이 급수해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또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냥 증명 없이 우리가 정리를 갖다 얘기를 해보면요. 특히 우리가 관심이 많은 세컨 오더 이게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표준 형태로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y2'에 px에 y' 플러스 qx가 rx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뭐냐 pqr에 따라서 내가 이제 그 파워 시리즈가 해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의 수렴 반경이 결정이 되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P하고 Q하고 R 이 세 개의 함수가 아날리틱 해석적이다. 이건 좀 다시 내가 증명을 할게요. 제가 그 정리를 할게요. x 이퀄 x 제로에서 해석적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조상미반의 모든 해가 x 이퀄 x0에서 아날리틱이고요. 그래서 파워 시리즈 전개가 가능하다. can be presented and represented. x0의 그 거듭제곱 전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렴 반경이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0이 아니다. 유한한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아날리틱이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날리틱이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그냥 어떤 특정한 점 근처에서 이게 이제 그 무한히 미분이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이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성질이 좋아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해서 지금 테일러 시리즈나 테일러 시리즈 전개가 가능한 이제 그런 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수학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어떤 함수가 아날리틱이다. x0에서 이제 아날리틱이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if it can be 시리즈 전개가 가능하다. 어떤 유한한 수렴 반경을 가지고서 여기 알아보고 여기 알아보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요. 어떤 그 수렴 반경을 가지고 있는 파워 시리즈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실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테일러 시리즈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은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인피니트리 무한번 미분할 수 있다. 인피니트리 디퍼런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아날리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한법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뭐 항상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생각한 건데 어떤 함수가 이쪽에 이제 x 제곱이고요. 여기가 y가 y고 x인데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x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건 한 번은 미분이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x가 되고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x 제곱을 미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하면 절대값 x가 되는 건데 맞나? 2x. 이거 절대값 미분하게 되면 절대값 2x가 되는 거 맞죠? x 제곱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더 미분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번 미분이 가능한 게 모든 함수가 그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미분을 해도 계속해서 이게 연속이어 돼가지고 이제 미분이 될 수 있는 그런 함수들.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익스포넨셜 함수, 뭐 사인 함수, 폴리노미알 다 이제 그런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의미에서 어널리시스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해석적인 함수, 해석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QR이 그랬을 때 우리가 저기 어떤 특정한 x0라는 포인트 근처에서 해석적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걸 파워 시리즈로 전개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때 이제 수렴 반경이 어떤 값을 가지는데 이 R 값은 실은 각각의 이제 수렴 반경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가장 작은 거가 이거의 수렴 반경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엄밀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일단은 대체적으로 그럴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은 PQR이 다 되는 건 아니고 PQR이 저런 식의 어떤 우리가 성질을 만족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자, 그 외에 여러분 교과서를 조금 더 또 다른 이제 어떤 이론들을 갖다가 파워 시리즈라는 이론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결과만 좀 얘기를 하면은요. 실은 이제 무한하게 쫙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그걸 미분한다고 치면은 항 전체를 미분한 것과 항들을 미분해서 더한 게 같을 것이냐? 당연히 같을 것 같지만 실은 그게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얘기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뭐 그럴 것이냐 이제 그런 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파워 시리즈에서 이런 우리가 조건들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텀 바이 텀으로 미분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에디션, 더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미 아까 우리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한번 그런 걸 적용을 했었죠. 우리가 두 개는 더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곱하는 거, 두 개의 무한한 파워시 두 개를 곱한 것도 우리가 그냥 하나씩 하면은 다 뭐가 된다. 그런 것도 다 그냥 실은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수렴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파워 시리즈를 수렴을 했을 때 이제 그 한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는 미분하고 더하고 멀티플라이 하는 것들이 좀 자유롭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미 한번 쓴 거긴 한데 무한 급수가 이게 어떤 수렴 반경이 내에서 항상 identically 제로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AM이 항상 다 모든 AM이 다 0이다 라는 거. 그런 항등식 조건을 만족을 한다라는 거. 수렴 범위 내에서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조금씩 우리가 이 챕터에서는 이제 두 개의 우리가 스페셜 펑션을 갖다가 두 개의 이제 미분 방식을 이런 형태로 푸는데요. 하나가 이제 르장드르 이케이션. 자, 이거는 뭐냐면은 미분 방식이 아까 앞에 살짝 그 형태를 봤었는데
2 프라임 마이너스 2x y 프라임 플러스 n의 n 플러스 1의 y가 0 되겠고요. n은 이제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잠깐만, 그건 안 됩니다. n은 조건은, 여기서 조건은 없어요. n은 이제 그냥 어떤 값이든지 이미 실수값을 다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n들이 있는 0이, 그러니까 음수가 아닌 그 연이나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쓴 건데, 일반적으로는 꼭 n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우리가 y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르장드르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르장드르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시리즈 익스펜션이 가능하냐? 앞에서는 우리가 n 이퀄 실은 1일 때로 풀었었고, 그때 이미 그렇게 풀었긴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웠던 띠오렘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표준 형태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쫙 나눈 거가 이제 계수를 1로 만들고, 나눈 거가 표준 형태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px라고 하는 거는 1-x제곱분의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q는 n의 n 플러스 1의 1-x의 제곱,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요 함수들은 우리가 x 이퀄 0에서 아날리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아무리 많이 미분을 하더라도 x 이퀄 0을 집어넣으면 항상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건 연속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x 이퀄 1 근처로 가게 되면 그때는 발산이, 그때는 안 되는데 0 근처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때 수렴 반경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런 이제 테스트를 가지고 세보면은 수렴 반경이 1이다. 그러니까 실은 뭐 여기로 봐서도 알지만은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혹은 x가 1을 딱 걸쳐가는 순간 얘는 발산하니까 거기서 성립을 안 하겠죠. r 이퀄 1, 그러니까 그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에서 수렴을 하게 된다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아날리틱이기 때문에 저기는 저 파워 시리즈를 우리가 원점 근처에서 시리즈 익스펜션 하는 게 가능하다는 y를, 그래서 인덱스 갖다 s를 쓰겠어요. 그냥 AS의 xx선 이렇게 놓고, 자, 이거를 저기다가 이제 넣어서, 여기다가 넣어서 우리가 이제 방식을 풀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y를 두 번 미분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s의 s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s의 마이너스 2승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 하나 갖다 좀 이렇게 모아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여기다가 쓸까? 여기쯤에다가 쓰는 게 좀 나나? 네. 넣어보게 되면은 길어가지고 s가 2에서,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미분하기 때문에 이제 상수항하고 일차항은 사라지게 되고요. s가 2에서 붙어서 s의 s-1, as의 x의 s-2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x의 2승을 곱했죠. 여기에서 2승을 곱했으니까 이제 계수의 형태는 똑같은데 파워가 이제 s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하면은 한 번 미분하고 x를 곱했죠. 2x를 곱했으니까 1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s의 x의 s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수항, 그죠? 상수항은 n의 n 플러스 1의 as의 x의 s승, 이거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좋기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했던 띠오렘에 의해서 모든 항들의 개수가 다 0이 된다는 거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왜냐면 파워가 xs, s까지 적어도 s-2잖아요. 얘를 갖다가 다른 거랑 맞추기 위해서 s를 갖다가 이게 어차피 0하고,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면은 지금 이제 처음에 0하고 1은 어차피 여기서 0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인덱스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위로 올려가지고 s의 s-1에 여기서 그리고
A의 X에 플러스 1 두 칸씩 위로 올리는 거죠. A의 X 플러스 2의 X의 X승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2부터 시작을 0부터 시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갖다가 이제 두 칸을 위로 올린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파워가 다 맞았어요. 이제 파워가 맞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개수만 그냥 다 같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여기 또 보면 인덱스가 0에서 무한대고 여기서는 2에서 무한대인데 어차피 이걸 0에서 무한대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0하고 0이 어차피 0하고 2는 여기에서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 S가 1이긴 하지만은 신 S 이퀄 0으로 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S가 0이면 그냥 0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심플하게 다 썸이 다 똑같고 요걸 공통적으로 X, S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것끼리만 같으면 되죠.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 계산하는 거, 그죠? 요거 계산하는 거, 이거하고 요걸 다 더한 거가 0이 돼야 된다 라고만 하면은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A의 S 플러스 2승하고 AS죠? 그 둘 사이 관계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1에 A의 S 플러스 2가 플러스 2S의 마이너스 N의 N 플러스 1에 A의 S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전개를 하면은 S제곱 플러스 S의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이 되어서 이거가 마이너스의 N 마이너스 X의 N 플러스 S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오게 되는 게 A의 S 플러스 2가 마이너스의 S 플러스 2 S 플러스 1의 N 마이너스 S의 N 플러스 S 플러스 1의 AS가 되고요. 여기서 S는 이제 0, 1,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게 두 칸씩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AS하고 AS 플러스 2니까 우리가 앞에서 아까 저기 n 이퀄 1일 때 플러스 때도 마찬가지로 짝수하고 홀수가 나눴잖아요. 똑같이 여기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짝수하면 짝수항끼리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홀수는 홀수끼리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둘이 따로따로 한번 해보면은 자, 우선은 A2, n 이퀄 0을 대입하면은 이제 S 이퀄 0을 대입하면은 이제 A2하고 A0 사이 관계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 팩토리얼분의 n의 n 플러스 1의 A0가 되고요. 그다음 A의 4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2 n 플러스 3의 A2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4 팩토리얼의 n 마이너스 2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3의 A0 이렇게 쭉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홀수는 A3는 마이너스 3 팩토리얼의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2의 A1 A5는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4의 A3가 되고요. 마이너스 5 팩토리얼의 n 마이너스 3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2 그 다음에 n 플러스 4의 A1 자, 이런 식으로 짝수들은 전부 다 A0 곱하기 something으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수들은 A1의 어떤 그 곱으로 다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거 다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거를 알파라고 하고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거를 베타라고 하고요.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y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짝수끼리 다 모은 거는 a0는 이제 나오는 거고요. 항상 1 마이너스 알파의 x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x의 4승 0 이렇게 되는 거고 홀수는 더하기 a1의 x 마이너스 감마 x의 3승 더하기 베타의 x의 5승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함수 요거 갖다가 내가 이제 y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y1x 이거를 y2x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y가 a0의 y1x 더하기 a1의 y2x가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계 미분 방정식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그죠? 쫙 그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단지 그게 이 함수 형태가 시리즈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흥미 있는 것은 이제 공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n이 여기는 n이 실수가 아니라 이제 0 혹은 자연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n이 혹은 이제 정수가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n이 내가 만약 2였다라고 쳐보죠. 2였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보면은 자 a2는 이렇게 나오는데 a4는 n equal 2가 되면은 0이 되죠. a4는 0이 되죠. 그죠? 그런데 a6는 쭉 생각해 보면 a6는 a4에 비례할 텐데 a4가 0이니까 a6도 0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 여기서 어느 포인트에서 0이 되게 되면은 어떤 a 값이 0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같은 4면은 짝수는 죄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a1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하고 x제곱까지 남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 되겠고요. 이거는 남습니다. 이건 뒤쪽으로 이제 홀수 쪽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제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다항식으로 이제 시리즈가 아니라 폴리노미알로 되게 되는 거고요. n이 만약 홀수다라고 하면은 보면은 이제 저쪽 짝수항이 아니라 홀수가 이 기함수 쪽에서 어떤 항이 잘리게 돼요. 0이 되는 거고 그 이유는 0이 됩니다.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항까지 남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이제 n이 보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조금 더 가게 되는 n이 예를 들어서 4다라고 하면은 요까지는 살아남는데 그 다음 이하가 쭉 잘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n에 따라서 다항식 점점점점 차수가 높은 다항식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n이 이제 정수일 때 나오게 되는 이 무한급수 쪽 말고 다항식 쪽에서의 그 폴리노미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르장들 폴리노미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n이 만약 인티저였다라고 하면은 y1 혹은 y2가 중 하나가 폴리노미얼이고요. 그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네거티브 쪽은 빼고요. 넌 네거티브라고 하자. 넌 네거티브 인티저.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몇 가지를 좀 그려보게 되면은요. 계산해 보면은 남겨놓을까 말까? 지워놔야겠다. 그러면 이제 P0x 이거는 이제 n이 0일 때, n이 0일 때는 지금 a0 빼고는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a0가 되고 우리가 그냥 값을 갖다가 그냥 1이라고 놓겠습니다. 이제 그 a0는 아비트리한 상수니까 우리가 왜 이러는 조금 설명할게요. 일단 P1x는 이제 남는 거는 x만 살아남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a1을 일러놔서 x라고 놓고 P2x는 a0의 1-3x 제곱이 되는데
A0로 2분의 1로 세팅을 해가지고 3x 제곱 마이너스 1. 실은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상수를 우리가 어떻게 그 컨벤션을 정하냐면은 x가 1일 때 값이 1이 나오게 다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것도 지금 2분의 1 나오는 게 뒤가 2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P3x 같으면은 이게 이제 2분의 1에 5x의 3승 3x 쭉 됩니다. 우리가 의장대로 풀려면 얘기를 하고 그때 이 인덱스 우리가 기호를 갖다가 PNX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n이 non 네거티브 인티저일 때 그때 얻어지는 그 유한한 다항식을 우리가 이제 PNX 의장대로 풀려면 얘기한다 하는 거고요. 보게 되면은 상수항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차수가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이게 x, 이게 y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1이 되겠고요.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 그러면 y 꼴 1, 그러니까 p0x가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p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1은 이제 x니까 이게 되죠. 이게 지금 p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2는 2차 함수인데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계층이 되는 이게 지금 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4는 p3는 지금 이제 3차 함수가 되죠. 3차 함수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충 봅시다.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차 함수가 약간 교차하지는 않을 텐데 여기에서 이게 p3입니다. 이제 P4는 이제 뭐 여기에다가 얘가 지금 4차 함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다 보면은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모아져 있으니까 Pnx가 n이 짝수면은 우함수가 되는 거고요. n이 홀수면은 기함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n이 커짐에 따라서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물론 이건 다항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정의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이만 정의되는 건 아니고 더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몇 가지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x가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에 있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폴리마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이제 그려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끝내면은 우선은 이제 어떤 선을 증명을 하지 않겠지만은 실은 이와 같은 그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들은 그 공치는 그 일반적인 어떤 특성인데요.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서로 다른 해끼리 선형 독립이잖아요. 선형 독립인 해들을 내가 이제 곱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 적분의 내적이 되겠는데요. 함수 내적이 되겠는데 이런 함수가 이게 값이 뭐냐면은 두 개가 n과 n이 같으면은 상수가 나옵니다. 얼마가 나오면 2n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이 크로넷과 델타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m하고 n이 같으면 이 값이 1이 됩니다. 1이 돼서 얘가 2n 플러스 2가 나오고, 이게 다르면 m하고 n이 다르면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 대해서 항상 0이 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수들의 오소노멀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직교하고 있다. 함수들이 그냥 곱해 적분했을 때 0이 되면 직교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성 갖다가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특성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는 이 다항식들을 내가 다 모으게 되면은 걔네가 컴플리트하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컴플리트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컴플리트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도 연속인 어떤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도 이게 뭐가 됐거나 간에 그것들을 이러한 다항식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컴플리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PNX가 실은 그런 성질을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 이제 2학기 때 공수 2에서 배우겠지만 거기에서 풀리에 시리즈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럼 함수를 우리가 이제 사인과 코사인 함수 전개를 하는 건데 그거 대신에 사인, 코사인 대신에
이 어떤 르장드르 함수를 가지고서 마찬가지 함수를 내가 전개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구간은 이제 마이너스 1과 2 사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푸리에 르장드르 시리즈라고 얘기합니다. 푸리에 르장드르 시리즈라고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울 수도 있어요. 내용상 있는데 이제 미정풀로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도 사용되는 어떤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PNX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들 간에 이걸 갖다가 다 이걸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조금 또 하나 우리가 성질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늘은 따로 퀴즈가 없고 대신에 여러분들 우리가 1학기 동안에 이제 여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포맷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혹은 이제 뭐 줌 같은 강의 형태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혹시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올리는 우리가 이제 앙케이트 조사하는 거를, 설문조사하는 거를 이제 출석 대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